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향과 향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남자 조향사 K군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쪽에 보시면 10,000원짜리 조말론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네이버나 이제 쇼핑하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에 니치 향수라고 그냥 검색을 하시거나 뭐 명품 향수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좋아하는 향수 이름 뭐 페어라던가 뭐 블랙체리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뜨는 것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내가 좋아하는 향수의 향명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정말 10,000원짜리들인 이런 향수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궁금하다고 오프라인에서 여쭤보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짭이라기보다는 카피라고 보통 이거를 불러요. 이제 카피 향수라고 부르는데 이 카피 향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은 오늘 좀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향수들이 뭔지를 이해를 하려면 이게 누가 왜 이런 거를 만든 거지? 라는 이해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해야 그 다음 나오는 질문들, 이거 정말 향이 정말 비슷한 거 맞아? 이거 몸에 뿌려도 안전해? 이거 근데 뭐 그런 거 떠서 이거 그냥 문제 없는 건가? 라고 그냥 고민을 하실 때 사실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향수들을 만들었는지를 알아보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향수, 특히 우리가 수입을 해서 쓰는 해외 명품 향수들은 비싸요. 뭐 용량 뭐 30ml, 50ml, 70ml 뭐 상관없이 뭐 20, 30, 4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내가 이 향이 좋아, 좋긴 좋은데 매일 뿌리기가 너무 비싼 거야. 이거 매번 사실 뭐 매일 뿌려도 뭐 어떤 건 두세 시간이면 날라가고 뭐 그런데 이거를 내가 내 몸에 계속 뿌리고 다니기에는 사실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제 비싸긴 한데 또 뿌리고 싶다 보니까 어떤 수요가 실제로 존재를 하냐면 이거 나 사실 이 브랜드 거일 필요 없고 바틀 그러니까 패키징 병이죠. 병 모양도 똑같을 필요 없어. 어차피 나는 향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 향수,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만 좀 더 싸게 사고 싶은 수요가 이제 존재를 실제로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존재를 하고 이게 좀 발생을 하는 이유가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용물도 내용물이지만 어떤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단순히 내용물 안에 있는 원래 이제 제형이 들어있는 내용물을 떠나서 그게 어떤 디자인에 들어있고 어떤 브랜드가 이거를 만들었고 또 어디서 이거를 파는지가 정말 많은 차이를 만들어요, 가격에. 그래서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향수 원액만 봤을 때는 이 제품 가격에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리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본품 사는 건 비싼데 리필은 싸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나 이 향수에 좀 안에 있는 내용물만 좀 사고 싶다라는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빨리 캐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을 한 거냐면은 이거 누가 이미 만들어놓은 향이니까 우리가 이거 향만 따라서 하고 그냥 패키지 병이나 이런 건 좀 싸게 한 다음에 이걸 얘네가 파는 가격에 뭐 심하면은 진짜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장에 팔면은 이거를 그래도 사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업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걸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음식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저 떡볶이 가게에 떡볶이를 똑같이 만들고 싶어. 사실 어렵거든요? 그걸 내가 뭐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향수는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이걸 쉬운 이유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향수의 경우 우리가 이제 카피를 만들고 싶을 때 향수는 이제 조향을 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향사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컨셉을 잡고 원하는 향을 떠올리면서 원료들을 고르고 배합을 하면서 이제 만드는 거를 상상을 하실 텐데 처음에 향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오랜 연구를 통해서 사람이 이제 어떤 향을 만드는데 이 카피를 만드는 과정은 사람이 관여하는 것보다 사실 기계가 관여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모든 향료 회사가 거의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기계가 GC 기계라고 있어요. 이제 GC 기구는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 어떤 원료가 아니죠. 이제 어떤 향 원액,
향 제품을 갖다 넣으면은 그거를 이제 가스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아예 원료 단위로 분석을 해가지고 찍어주는 거예요. CSI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왜 막 어디서 어떤 물질이 발견되면은 그거 막 기계에 뭐 돌려가지고, 야, 이거 이 분자가 막 얼마 들어있고, 이 분자가 얼마 들어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랑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퉁쳐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향수, 내가 뭐, 뭘로 할까? 톰 포드의 이제 네롤리 포르토피노를 카피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향유회사한테 의뢰를 하면은 걔네가 그 실제 제품을 기계에 넣고 찍으면은 그 지식기구가 그거를 이제 원료 단으로 어느 정도 분석을 다 해줍니다. 이제 분석이 된 거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쨌거나 뭐 이 향이 얼마나 비슷하고 이런 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이제 향이 카피 향수 향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향을 낼 수 있는 원재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거를 이제 요청을 한 발주처들한테 판매를 하면은 그 발주처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병과 이제 스프레이 뚜껑 같은 거 구해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좀 더 싼 가격에 조금이 아니죠 정말 이제 싼 가격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걸 파는 회사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카피 향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주변에도 거의 한 5개 업체가 이제 카피 향수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이게 좀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실 남의 제품을 카피하는 과정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 카피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밟은 적은 꽤나 많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브랜드도 운영을 하지만, 화장품 회사나 아니면 이제 향수를 런칭하고 싶은 분들의 이제 향료 제작을 이제 제가 해주는데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향을 원하면은 제가 진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제가 샘플을 조향을 해요. 그래서 조향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드는 향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제품 브랜드 런칭할 때는 그 포뮬라를 이제 엑셀로 된 포뮬라가 나와요. 조향을 하면은 그래서 뭐 원료 몇십 개가 몇 프로씩 들어있다 이 포뮬라가 나오는데 그거를 향료회사에 갖다 주고 이 포뮬라대로 만들어주세요. 그거를 향료회사에서는 이제 처방이라고 불러요. 포뮬라란 말보다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처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처방대로 만들어주세요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번거롭고 향료회사가 정말 싫어하는 방식이에요. 되게 까다롭기도 하고 조향했을 때 사용됐던 원료랑 향료회사가 양산할 때 쓰고 있는 원료랑 똑같은 게 그 향료회사에 있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름이 같은 원료에도 생각보다 어느 원료사가 공급했는지에 따라서 향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처방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 내가 만든 향이랑 내가 만든 포뮬라랑 향이 다르게 나올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맞추는데 시간이랑 공수가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말 이제 향을 원하시는 이제 발주처들한테는 향을 조향을 해서 샘플이 컨펌이 나면은 제가 그 샘플을 향료회사한테 보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시기구를 통해서 그거를 재현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향사 하나하나 그걸 조향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어느 정도 그걸 잡아주고 그 잡아진 걸 가지고 그 향료회사가 들고 있는 원료들로 배합을 이제 해주니까 향료회사들도 훨씬 더 그거를 선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아래 사진 보시면은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국내 화장품 회사들의 신규 그 스킨케어 쪽 그 라인을 런칭하면서 제가 도와드렸던 향료들인데 일단 로고는 다 가려드렸고요. 보시면은 입수향 이미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입수향이라는 경우는 내가 포뮬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제품을 카피 뜬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따라 이거 제작해달라고 요청한 향을 내가 입수를 했다라는 뜻이고요. 이미테이션이라고 여기 적힌 게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통해서 사람이 수정도 하겠지만 이제 기계를 통해서 재현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미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카피하는 과정 자체가 일반인들 소비자분들은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향료 다루시는 분들은 꼭 남의 걸 베끼는 게 아니더라도 사실 굉장히 익숙하고 일상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쯤 되면 이제 좀 궁금하실 거예요. 기계가 이거를 분석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거 실제로 향이 어느 정도로 비슷할까라는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브랜드마다 제품마다 일단 편차가 되게 큰 편이에요. 그래서 편차가 되게 큰 편이고 이게 편차가 생기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결국은 이제 사용된 원료들에서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료의 경우는 사실 거의 이제 뭐 90 몇 프로 이상이 케미컬이라고 부르는 화학적으로 합성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화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추출이 된 상태의 원료들입니다. 내추럴이라고 부르는 이제 천연 향료들은 정말 가짓수도 극소수고 가격도 사실 정말 정말 비싼 애들이 많기 때문에 향수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이제 케미컬로 조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가격적인 면에서 비중을 보면은 천연이 이제 향료의 대부분을 먹기는 먹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 있는 원료의 용량이나 그냥 비중이죠.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사실 케미컬이 대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시면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성 이런 걸 다 떠나서 가격이 케미컬은 막 1kg에 뭐 그냥 몇만 원, 10만 원까지 내려가는 반면에 내추럴들 중에서도 이제 선호도가 높은 향을 가진 천연 내추럴 원료들은 1kg에 1000만 원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향을 바래요. 그럼 그 향을 천연만으로 만들면은 아무도 살 수 없는 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케미컬로 이제 바꿔서 조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점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많은 향수 브랜드들은 내추럴을 꽤 써서 조향을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어떤 사태가 생기냐면은 아까 기계가 분석을 해준다고 했는데 기계가 이제 원료 상태로 분석을 해주거든요. 성분 상태로. 근데 일반적으로 케미컬을 많이 넣어서 조향을 하면은 그게 기계에서 거의 어떤 케미컬인지까지 다 잡혀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페닐에틸 알코올이 5%가 들어갔네. 이거는 뭐 제라니올이 5% 들어갔네. 이런 식으로 원료 단위로 다 잡히는데 문제는 내추럴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사실 특정되지가 않는다는 소리예요. 불가리안 로즈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내추럴 향료죠. 이제 되게 고가고 사실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이제 말도 안 되게 비싼 향료인데, 그거를 기계로 분석을 하면은 그 안에는 서로 다른 300가지 이상의 성분이 찍힌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식기계로 분석을 했을 때 이런 내추럴 오일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하나하나 내가 쓸 수 있는 원료 상태로 특히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방식이 이제 있는데 향료 회사에 있는 조향사 분들이 이거를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보시고 이거 이 성분들이 이만큼 들어간 거 보니까 이 내추럴 원료가 얼마큼 들어갔겠구나라고 추측을 하시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문제가 완벽하게 따라한다는 게 일단 여기서 한번 불가능해지고요. 일단 한번 사람 손을 타기 때문에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돈이에요, 돈.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제품의 카피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남이 비싸게 팔던 거 우리가 향만 따라해서 싸게 팔겠다는데 여기에 내추럴가 걔네가 원래 브랜드가 썼던 고가의 내추럴까지 넣어서 이거를 내가 재현을 한다 그러면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이게 뭐 원래 팔던 거에 반값 이런 수준에 파는 게 아니라 진짜 뭐 10분의 1 심하면은 거의 막 15분의 1, 20분의 1 가격에 파는 거기 때문에 소량의 내추럴이라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결국 저가로 그거를 이제 카피를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향료에서도 내추럴을 안 쓰고는 그 똑같이 향을 만들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향에 대한 부분을 이제 타협을 하고 그냥 케미컬로 유사한 거를 만드는 데서 이제 작업이 맞춰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냥 뭐냐 한마디로 원래 본인들 제품에 비싼 내추럴을 많이 쓴 브랜드는 카피가 잘 안 돼요. 대표적으로 크리드나 톰포드 같은 브랜드가 카피가 제대로 안 되기로 유명한 브랜드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크리드 어벤투스 같은 경우도 내추럴의 비중도 내추럴의 비중이고 되게 0.1%만 사용해도 향이 이제 얼그러질 수 있는 되게 이제 예민한 케미컬을 써서 기계가 제대로 못 잡아낼 때가 많고요. 톰포드 이제 오드우드 같은 경우도 내추럴 샌달우드의 비중이 되게 높은 향수이기 때문에 그 원가가 감당이 안 돼서 카피를 똑같이 뜨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꽤나 다른 이제 향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이제 향의 퀄리티를 떠나서 내추럴을 사용하지 않은 향들,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잘 팔리는 조말로네 제품들이던가 아니면 뭐 딥디크나 바이레도의 알데하이드성 제품들 혹은 플로럴 계통들, 프루티 계통들 같은 경우는 향의 계열 자체가 어느 정도 케미컬들로 대부분 조향이 되는 향이다 보니까 향료 회사들이 거의 똑같이 향을 잡고 실제로 제가 이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이제 연구를 하던 시절에 국내 향료 회사들의 그 카피 향료들을 받아다가 그거를 원본이랑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좀 다르네 싶으면은 본인이 코로 이걸 수정하는 작업을 이제 옆에서 함께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조말론, 딥티크, 바이르도 같은 제품들은 향이 진짜 거의 똑같이 나와서 조향사들도 진짜 쉽게 구분 못할 정도로 비슷한 경우가 많고요. 이제 톰포드나 크리드 같은 이제 니치 향수들 같은 경우는 꽤나 이제 성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이제 좀 더 정말 니치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샤넬의 부티크 라인이라던가 뭐 이런 브랜드들은 사실 그냥 카피가 자체가 많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이게 어차피 사실 유명하고 많이 팔려야 그게 카피할 이유가 있는 거다 보니까 아 맞아 르라보도 있네요. 르라보 같은 경우는 카피가 쏘쏘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은 국내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고 얼마나 이제 케미컬로 조향이 됐는지에 따라서 향의 유사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반인들은 구분 못할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향료 회사가 각 잡고 이거를 카피를 뜨면은 조향사들도 이게 서로 다른 거고 원본이 원래 있다는 걸 알아야 이게 구분이 좀 될지 그거 없는 상태로는 생각보다 구분이 되게 힘들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럼 이제 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근데 향은 비슷하다고 쳐도 이거 어쨌든 남의 거 따라서 만든 저가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 내가 뿌렸을 때 혹시 위험하지는 않아요? 라고 묻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두 부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말 그렇게 카피해서 생산된 향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그 향료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최종 제품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품이 이제 향수라는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두 부분에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사용된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완제품으로 만든 과정에서 다른 부자재, 유리병, 스프레이 아니면 뚜껑 이런 데서 다른 이제 유해 물질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향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시중에 아예 이제 정식으로 제품 등록이 돼서 판매되는 카피 향수들은 향료 상태에서 전혀 인체에 원래 제품보다 유해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록 남의 거를 따라서 만든 이제 카피고 이제 이미테이션이긴 하지만 그거를 결국 생산을 해주는 향료 회사들은 이게 막 뒷골목에서 이런 카피만 하는 회사들이 아니라 그냥 멀쩡한 향료 회사들이 이걸 카피를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에서 이 카피 향료 제일 많이 유통하는 게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 수 있는데 이제 지보단이라는 향료 회사인데요. 그냥 전 세계 1위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향료 회사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이제 멀쩡한 게 아니라 이제 개성 있고 정말 유니크한 향료도 많이 공급을 하지만 이 카피도 엄청나게 유통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 이 카피를 떠주는 향료 회사들은 원래 그냥 다른 제품들도 똑같이 조향해서 만들어주는 향료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원래 사용하는 원료들을 가지고 조합이 된 카피 향들은 인체에 별도로 유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제 등록해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캔들이나 디퓨저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산시장이나 이제 그런 캔들 디퓨저 관련 물품을 파는 온라인 사이트들에서도 프레그런스로 팔려지는 이 카피 향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향료들은 제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향료는 그레이드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그 그레이드가 이제 향의 퀄리티라기보다 원료의 품질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인체에 써도 되는 거랑 아닌 게 좀 나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가격에 따라서 많이 나뉘는데 캔들, 디퓨저, 비누, 뭐 세정제 이런 데 들어가는 용도로 만들어진 향료들은 피부에 쓰는 것보다 한 대충 3분의 1 가격 정도 이제 생산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향수처럼 인체에 뿌려서 남겨두는 용도로 썼을 때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방산 시장이나 그런 캔들 가게들에서 유통되는 거는 정확히 어느 그레이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사실 없어요. 그게 이제 결국 소분해서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고 그 프레그런스 상태에서는 이게 화장품으로 등록된 게 아니어서 식약처에서 이제 빡세게 못 잡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는 완제품으로 생산이 되어서 식약처에 정식 등록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의 향료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완제품 상태에서는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결국은 카피 향수라는 건 이제 저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가로 만들다 보면은 그 향료만 아끼는 게 아니라 병이랑 스프레이, 뚜껑, 박스 이런 걸 다 아낄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그게 향료는 어쨌거나 국내에서 아낄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아끼려면은 결국 중국에서 사와요. 가격 차이가 정말 심할 경우에는 5분의 1? 5분의 1이 뭐야?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리병 하나 만들 가격으로 중국에서는 병이랑 스프레이랑 뚜껑까지 같이 와요. 정말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통으로 수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가끔 이제 중금속이나 인체 유해한 성분들이 검출이 될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예전에도 이제 향수 쪽에서 문제가 됐던 게 스프레이가 중국에서 수입이 됐을 때 좀 잘 못 만들어져서 원래 써야 되는 성분들을 안 쓰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이 이제 화학적인 성분에 안전한 PP 플라스틱을 써야 되는데 PP가 아니라 뭐 일반 페트 플라스틱을 써서 뭐 녹았다던가 아니면은 뭐 거기 사용된 금속 부분이 이제 뭐 금속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도금 과정에서 뭐 유해한 게 흘러 들어왔거나 아니면 유리병을 코팅을 했는데 그 코팅이 이제 병 안쪽까지 코팅이 되어 있어서 향유랑 닿았을 때 그게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의 부자재들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사실 양심 있는 판매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완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별도로 검사를 다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해 성분 검사를 다 이제 그 실험하는 단체한테 보내고 돈을 내셔가지고 자, 이 성분, 이 성분, 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를 완제품 상태에서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안 그러시는 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어쨌든 카피 향수들을 이제 구매하셨을 때 어느 정도 헤어나올 수 없는 리스크라고 보긴 봐요. 근데 어쨌거나 식약처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들 거는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식약처의 검사 하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성은 뭐 크게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향 비슷하고 뭐 좀 케바케긴 하지만 제품도 안전할 수도 있네. 근데 그러면은 나 이거 지금 살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발 이 카피 향수들을 좀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향수가 비싸죠. 비싸요. 근데 이제 그 비싼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제조 원가가 비싼 게 아니라 그 향 만드는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향수가 몇 종류나 돼요? 뭐 조말론 거 몇 개, 딥디크 몇 개, 뭐 도손 거 몇 개, 도손이 아니 도손, 바이레도 거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거 몇 개 아실 텐데 전 세계 브랜드 다 합쳐서 여러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아는 향수의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잘 만들어진 제품들이 적다는 거예요. 향수는 거기 들어간 원료의 가격 때문에 값어치가 매겨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향을 조향하는 과정, 그 조향의 값어치를 사실 많이 받는 거예요. 브랜드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요. 이제 그 조향의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사람들한테 이제 어디 향은 좋다더라라고 하면은 이제 브랜드가 어느 정도 그 향의 퀄리티를 이제 보증해주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카피 향수들은 결국 이 과정을 어느 정도 모욕을 하면서 남이 노력을 들어서 만들어 놓은 지적재산권이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서 만들어지는 걸 빼앗는 행위입니다. 사실 뭐 어쨌거나 이제 말씀드린 해외 브랜드들이야 뭐 이런 카피 제품들 몇 개 놔둔다고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원래는 그 브랜드들이 응당 받아야 됐을 가치예요. 이제 그 제품의 가격은. 근데 그게 이제 결국 거기서 이탈을 해서 저렴한 카피 제품한테 넘어가면은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은 열심히 조향하면 뭐하지? 라는 생각이 이제 업계에 많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 브랜드 여러분 아시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 사람들이 이런 카피를 그냥 사니까 뭐 타를 열심히 조향하지. 그냥 카피 그냥 한 3kg씩 향료회사에 맡겨가지고 그냥 뭐 중국산 뭐 700원짜리 그냥 패키징에 넣어가지고 그냥 팔면은 좀 한 2만 원이면 사람들이 살 텐데 내가 왜 굳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조향을 하고 그 포뮬라대로 생산을 해줄 곳을 찾고 멀쩡한 병 만들고 스프레이 구하고 뚜껑 사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실제로 저랑 같이 조향을 공부를 시작하셨던 많은 분들이 카피 브랜드 운영하는 쪽으로 많이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안타깝고, 조향 실력들 정말 좋았던 분들이고 한데, 결국 이제 유혹에 어느 정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들이 사실 카피 제품들 살 때 그냥 약간 처음 하는 시도더라도 그냥 정말 제대로 조향해서 개성 있게 만든 제품들을 좀 구매를 하셔야, 아니면은 내가 그 향을 정말 좋아하는 거면 그냥 그 브랜드의 향을 그냥 사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윤리적인, 도의적인 소비를 하시는 게 좀 모두 시장 입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조향을 할 원동력이 되고, 이제 소비자분들도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을 접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 좀 이렇게 웬만하면은 이제 카피향보다는 실제 조향이 돼서 개성 있게 만들어진 제품들이나 원본을 구매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이 카피 향수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저도 이제 가끔 생각이 들어요. 와, 이제 제 브랜드 매출 보다 보면은, 야, 이거 그냥 나도 남들이 특히 이제 잘 모르는 제품들, 뭐, 부티크 라인에 있는 거 이런 거 좀 사다가 카피 맡겨서 그냥 팔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브랜딩 하려면은 사실 향수 만드는 분들도, 향수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브랜드 키우려면은 남의 게 아니라 이제 본인 걸 해야 된다는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고,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향료를 쓰고 싶지 않아서 본인만의 향으로 제품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는 거고, 이래서 좀 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중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저렴한 니치 향수 카피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거를 궁금해 하시던 분들이 영상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많은 거를 이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께 이 말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제 좀 더 다양한 소식들과 이제 정보들로 이제 영상들을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조향사 K군이었습니다.